볼턴 전 보좌관이 트럼프를 이제 깔아뭉개는 그런 회고록을 지금 집필해서 내는데, 볼턴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친일적인 데가 많은 사람이고 매파라서 문제가 많은 사람이죠. 그렇지만 미국 공화당에서 그 기금을 모으잖아요, 사람들한테. 그럴 때 이 볼턴이 굉장히 돈 모으기를 잘하는 사람으로 유명해요. 근데 어쨌든 볼턴은 별로 그 트럼프랑은 사이가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매파 성향이 강하고, 오히려 트럼프는 사업가예요. 그냥 사업가. 그러기 때문에 이 보는 관점이 전혀 다릅니다. 볼턴 같은 경우가 들었으면 오히려 전쟁이 한반도 쪽에서 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그거는 트럼프의 생각에 제가 동의를 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현 미국 정부가 트럼프 정부인데, 트럼프 정부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전 보좌관이 회고록을 쓰고 그래요. 그래갖고 그 기밀사항을 다 노출시켜서 현 정부를 깔아뭉갠다. 그렇게 되면 미국 민주당 쪽을 지지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도? 그거 자체에서 저는 일단 이 회고록이라는 거를 출판을 못하도록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같은 정당 내에서.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정상회담에서 진정성이 없었다. 그거는 조금 사실이긴 해요. 사실은 그걸 다 얘기를 하면 또 복잡해지는데,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볼턴보다는 낫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회고록에서는 그 워싱턴 포스트라는 거는 미국 민주당 쪽 베조스 아마존 그거 하는 사람, 베조스가 소유한 그런 신문사잖아요. 거기서 트럼프가 김정은한테 굉장히 선물을 주고자 했기 때문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마치 독재자를 좋아하는 트럼프처럼 그거를 이미지화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는 할 일이 없어갖고 이렇게 하겠지만, 사실은 독재 시스템에 들어간 나라들 생각해보세요. 중국이나 북한은 아직 안 그러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것을 볼 때는 국가주도형 자본주의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진정한 사회주의일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힘이 탑에 가 있는 사람한테 가 있고, 그 사람들이 부패, 또 여자 문제 항상 껴있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자기 집안 살리기에 열심이고, 그 계파 만들기 열심이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혼돈을 보자면 중국의 부패한 상황이나 미국의 내에서 그 탑에서 부패한 상황이나 그게 그거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트럼프도 자기가 이제 혼자서 그렇게 결정하는 게 아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그런 줄다리기가 그 당시에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트럼프로서는 중국을 포위하는 작전에 쓰기 때문에 러시아의 푸틴과도 어떻게 하면 손을 잡을까, 그래야만 푸틴이 유럽과 친하기 때문에 그 연주를 좀 흐려놓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원래 러시아는 독일과 굉장히 가까운 나라잖아요. 러시아 혁명을 일으킨 것도 사실은 그 배경을 보면 독일 쪽에서 그렇게 혁명을 일으켜라 이렇게 해가지고 돈도 주고 그랬다고 그러는 비화가 있죠. 그래서 어쨌든 볼턴이라는 사람은 아주 매파이고, 이렇게 기밀을 마구 출판한다는 거는 이거는 넌센스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그게 이제 트럼프가 다음 차기에 실패를 해서 대선에 성공을 못했다 그랬다면 또 몰라요. 근데 지금에 와서 그런 걸 한다? 완전한 넌센스죠. 그리고 제가 이제 한국 정부가 이제 공매도 금지를 단계적으로 완화할 그런 시기가 거의 왔죠. 그렇게 약속을 미리 했다고 그러죠.
근데 주식가에서 공매도가 굉장히 위험한 버블이 생길 수도 있는데 현재 저도 몰랐던 건데 여기서 정부가 공매도 제도를 찬성하는 것은 오히려 전혀 다르더라고요. 뭐냐면 지금 현재 기업 가치보다 부풀려진 부분이 주식가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건 사실입니다. 근데 뭐 한국만 그런 건 아니고 미국도 그래요. 그런데 이런 거를 투자자들이 재빨리 알아채게 하기 위해서 유도하는 기능을 공매도 제도가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글쎄요, 과연 그럴까요? 그래서 지금 하나의 개인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반대쪽인 사람도 많죠. 뭐냐면 한국 같은 나라에서는 공매도를 계속 금지를 해라. 그래야 중소형주가 보호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 한국은 풀린 자금이 너무 많고 그리고 지금 이자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위험 자산 쪽으로 막 가는 거죠. 주식시장으로. 게다가 이제 부동산으로 갈 수 없게 자꾸 만들어요. 전반적으로 보면은. 근데 부동산 쪽으로 가서 수익을 내는 것도 문제죠, 사실은. 그렇긴 하니까 주식에서 어떻게 투자자를 보호해야 되냐. 저는 공매도를 계속 금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주식 시장을 조절하는 그런 큰 손들의 힘이 어마무시하고 큰 금융사들 있죠. 그 에이전트들 뭐 이런 사람들이 그 머리를 또 많이 쓰잖아요. 요새는 또 다 컴퓨터화되어 있어가지고 더 플러스 요인이 많기 때문에 언제 이건 들어가고 언제 빠지고 이런 거를 너무 잘 알 수 있단 말이죠. 이분들께서 큰손들께서.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중소형주뿐 아니라 한국 주식시장을 그래도 그 안정되게 하려면 그 공매도는 금지되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저는 제 생각 얘기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공매도에 저는 찬성하지 않는다는 거 그걸 말씀드리고요. 제가 우연찮게 호주의 시드니에 있는 피쉬마켓을 이렇게 막 짓고 있고 막 그래요. 건설을 했다. 그래서 막 자랑하고 뉴스에서 그랬는데 어제 본 뉴스인데요. 여기 그 건축의 이 윗부분을 보세요. 이 지붕 처리한 거 얼마나 멋있어요. 사람들이 가서 구경하고 싶어 하잖아요. 이런 경우는. 그래서 좀 더 이 시장 분위기를 좀 다각적으로 그리고 이런 큰 시장도 마찬가지로 좀 더 세련되게 그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이런 거 보고 싶어서 가겠어요. 한국에는 그동안에 너무 많은 해외로 나가서 뭔가 배워온다 그러면서 그 한국의 공무원들 특히 뭐 시의원까지 다 합해가지고 그렇게 많이들 해외여행을 시켰잖아요. 세금으로.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말이죠. 해외 뉴스를 만약에 20개를 본다. 거기다 들어가 있어요. 공부를 사실 앉아서 다 할 수 있는 건데 그 해외여행 가면 뭐래요. 거기 뭐 보좌관하고 무슨 스캔들이나 지를 않나 뭐 이런 그냥 유명한 관광이나 하고 오고 그건 하등의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말을 많이 공부를 해서 가야지 그걸 가서도 그쪽 공무원한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준비 없이 가서 그냥 한번 해외여행하는 겁니다. 근데 해외여행 얘기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한국은 지금 GDP가 그렇게 많이 떨어질 것 같지 않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에 굉장히 큰 부분이 뭐냐? 그것은 말이죠. 무역 외 수지로 여행 수지로 볼 때 한국은 너무 많이 나가서 돈들을 많이 썼잖아요. 그동안. 그걸 또 장려를 했고 유시민 씨 특히 그랬죠? 솔직히 얘기해봐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은 여행을 갈 수 없으니까 무역 외 수지
여행수지가 뭐 과거에는 마이너스인데 지금은 마이너스 안 나잖아요. 그래서 그 혜택을 지금 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거 생각하면 재밌지 않아요? 저는 재밌어서 사실은 이런 거를 보는 겁니다. 제가 뭐 특별한 뭐 이유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게 있다고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려고 그랬는데 진짜 한 가지 얘기할 게 있어요. 그 페이스북에 얄리 리라는 분이, 이분이 캘리포니아 남쪽 정도 그쪽에서 살고 계시는데 농사를 지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기후 조작에도 반대하고 5G도 문제가 있다 그러고 막 그 건강을 위해서 정보를 많이 갖고 계세요. 페이스북에 이분을 서치해서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최근에 캠트레일에도 정보를 엄청 많이 갖고 계신데 저는 뭐 다른 거는 뭐 대충은 알고는 있었지만 이분이 이제 강조한 거 하나만 딱 얘기할게요. 그 캠트레일을 막 뿌리진다 그러잖아요. 비행기가. 그 이유에 대해서 내과 의사인 어떤 분이 2012년에 발표한 연구입니다. 캠트레일이 이제 이렇게 뿌려지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건 알루미늄이에요. 알루미늄, 나노 밀입자가 뿌려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땅으로 들어가고 공기 속에도 있지만 땅으로 들어가서 땅이 그거를 흡수를 해서 그게 또 다시 농작물로 가고 뭐 동물이 먹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이 드디어 먹고 그리고 뭐 호흡도 사람들이 하잖아요. 하늘에서 뿌리니까. 이 경우 알루미늄 나노라는 거는 우리의 뇌, 척추 거기에 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결국은 치매랑 파킨슨, 루게릭병을 유도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얼핏은 알고 있었는데 이분이 아주 전문가 수준으로 이렇게 딱 얘기를 해서 제가 가져왔어요. 근데 이제 이 경우 노약자하고 유아들의 알루미늄 흡입이 가장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나노밀입자라는 건 너무 작아가지고 우리 사람 몸이 그거를 걸러낼 그런 시스템이 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노 그래서 좋아할 게 하나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큰 일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천공항에서 175일째 체류하고 있던 콩고 출신의 앙골라인 어떤 분이 6살 딸을 데리고 거기서 살았다 그래요. 한국 인천공항에서. 근데 이제 보통 난민의 인권을 이렇게 침해해서는 안 된다. 그게 이제 세계 난민의 날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을 정식적으로 이 사람을 이제 정식 난민 심사를 거쳐서 이제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래요. 한국에서. 근데 보통은 난민 신청을 많이 하더라도 그렇게 다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가령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한국 공항으로 왔어요. 그런 분이 어떻게 할 건가? 그게 이제 문제가 됐었잖아요. 얼마 전에도. 그런 경우에 난민 심사에 회부되지 못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본국으로 강제 송환된다 그러는데 사실 이게 맞죠. 제가 뭐 난민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다고 그래서 제가 뭐 나쁜 사람이거나 또는 이게 합리적이지 않은 사람은 아니죠. 왜냐하면 그걸 다 받아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유럽에서 가장 고민이 지금 난민들이 북아프리카에서 올라오는데 그거를 막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그것을 어떤 나라한테 다 그 난민들을 주려고 또 하고 있고 막 그런 거 가지고 거의 심각한 수준이잖아요. 그리고 뭐 난민에 대해서 인권적인 어떤 거를 해서 받아들여라 이러는 거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본래 나라로 가게 해서 그 나라의 정치권을 움직여가지고 그런 이 사람들을 해코지하는 것을 막는 그런 장치를 해야지 왜